진주만 기습이 일어나기 전인 1941년 11월부터 이미 일본은 여러 곳으로의 공격을 계획 중이었는데요. 진주만을 공격하기 위해 일본 함대가 대기 중이던 곳이 바로 당시 일본 영토였던 쿠릴열도 이투룹섬의 히토카프만이었습니다. 여기서 1941년 11월 26일 진주만으로 일본 항공모함 6척으로 이루어진 공격부대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941년 11월 하순이면 동남아로의 공격도 작전 계획이 완료된 시점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1년 전인 1940년 여름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해서 1941년이 되면 현재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가 나치 독일의 동맹인 일본의 근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4.20의 해군 항공대를 배치시키기도 했었고요. 미국, 영국과의 개전이 다가오면서 일본군은 마레에사쿠센, 말레이시아 정복 작전을 계획했는데요. 동남아의 연합군 세력을 공격해서 영국의 동남아 주 근거지인 싱가포르를 점령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작전을 주도할 일본군의 주력은 야마시타 토모유키 중장이 지휘하는 새로 편성된 일본 육군 제25군이었고 제25군에는 제5사단, 제18사단, 그리고 근위사단이 주력으로 배치되었는데 이 사단들은 중일전쟁에서 경험을 쌓은 일본 육군의 베테랑 사단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항공전력 지원으로 일본 육군 소속으로 5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제3비행집단이 제25군에 배치되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시작할 때 육군은 동남아를 공격하고 해군은 진주만을 기습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진주만 공격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극비리에 기습을 해야 되고 육군도 동남아를 공격할 때 기습적으로 하려고 해서 두 군데에서 시간 차이가 나면 늦은 쪽이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육군과 해군이 1941년 11월 10일에 합의를 봐서 서로 같은 시간에 해군은 진주만을, 육군은 동남아를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해군으로서는 이 합의가 작전상 애로를 불러왔는데요. 육군과 같은 시간에 공격하면 하와이 시간으로는 해 뜨기 전이 돼서 항공모함에서 어두울 때 발진하는 게 아무래도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시간을 좀 늦춰서 해가 뜬 이후에 발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이 먼저 공격하게 되면 진주만에 미군의 연락이 가서 경계 상태를 높일 위험성이 있었는데 야간에 발진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봐서 일본 해군은 공격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늦추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일본군은 1941년 12월 4일 제25군 선발대 약 2만여 병력이 18대의 수송선에 나눠 타고 중국 해남도를 출발해 12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말레이시아 근해에 다다릅니다. 이때 일본군은 또한 태국에도 상륙했는데요. 영국령 버마와 말레이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태국을 거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이 말레이시아에 상륙하던 12월 8일, 일본군이 동시에 태국 여러 지역에 상륙합니다. 이때 태국 수상이 피븐 송크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이때 태국을 지켜줄 여력이 전혀 없었고 일본을 어차피 혼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태국은 몇 군데에서는 열심히 전투를 진행했지만 결국 일본군이 상륙한 지 5시간 만에 강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태국과 일본은 이렇게 명목상 동맹국이 되었고 사이공에 있던 일본 항공대가 즉시 태국 송클라에 있는 비행장으로 옮겨서 일본의 말레이시아 공격이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국은 이듬해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까지 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북쪽 태국 국경 근처에 있는 코타바루에 일본군 제25군, 제18사단 병력 약 5,200여 명이 상륙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코타바루를 지키고 있던 영국군은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 출신들로 주로 구성되었는데요. 인도 제9보병사단을 중심으로 한 영국군은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역부족으로 다음날 코타바루를 내주고 퇴각합니다. 여기서는 일본군도 300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부상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이 코타바루에 상륙한 12월 8일 사이공의 일본 해군 항공대 기지에서 96식 육상 공격기 17대가 날라와 싱가포르를 폭격합니다. 이 폭격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영국은 일본이 1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96식 육상 공격기는 구형 모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속거리가 4000km가 넘어서 영국이 당시 전혀 일본군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투 3일째인 12월 10일에는 영국이 자랑하는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리펄스가 일본군 뇌격기에 당해 침몰하게 됩니다. 이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일본군을 영국군이 과연 막아내고 싱가포르를 잘 방어할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